뉴욕 주지사 후보로 뛰고 있는 리 젤딘 연방 하원 의원의 집에서 총격 사건 보고가 있었다 해가지고 지금 화제가 됐습니다. 어제 벌어진 일인데요. 어제 밤에 이 젤딘 후보자가 각 언론 매체들한테 성명서를 보냈는데 16살 된 딸 미카일라하고 아리아나가 숙제를 하기 위해서 집에 있었고, 그리고 아내 다이애나와 본인은 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젤딘은 총에 맞은 두 사람이 젤딘의 집의 현관 아래에 있는 현관 근처에 덤불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젤딘 의원에 따르면 딸들이 총성과 비명소리를 들은 뒤에 2층에 있는 화장실로 도피를 하고 거기에 숨어서 곧바로 911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매 단계마다 매우 신속하고 현명하게 행동했고 다이애나와 나는 우리 딸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젤딘 의원은 이야기했습니다. 서퍼 카운티의 경찰 관계자는 이번 총격이 젤딘이나 그의 가족과 관련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젤딘 의원을 겨냥해서 총격이 벌어졌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은 총에 맞은 사람, 다친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뉴욕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들인데 이 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내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범죄가 무슨 도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데, 특히 강도 사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그 성폭행이라든가 강간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좀 더 극악한 범죄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민주당 시장들이 있는 대도시들, 시카고, 뉴욕, 이런 그 민주당 시장들이 있는 대도시들이 이러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범죄의 증가율이 굉장히 많은 그런 팬데믹 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이상 범죄가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젤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주지사 선거 유세 현장에서 꾸준하게 이 범죄와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것도 저희가 한번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남성이 유세 연설을 하고 있는 젤딘 강단에 막 올라가죠. 손에 뭐가 있었는데 그거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다행히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보안 요원들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기는 했습니다만, 나중에 보았더니 손가락에 이렇게 끼게 돼 있는 쇠로 만든, 그리고 이제 뾰족뾰족 튀어나온 그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들고 젤딘 의원 쪽에 공격을 했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것이 이렇게 주지사 후보로 연설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한 사람이 바로 그냥 풀려났었거든요.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에서 그냥 기소 안 하고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있는 보석개혁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뭐 초범이라든가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소하지도 않고 뭐 보석금 같은 거 현찰로 보석금 걸지도 않고 그냥 풀어주게끔 이렇게 지금 규정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풀려났거든요. 더 황당한 거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다른 혐의로 연방법을 어기는 바람에 다른 혐의로 지금 잡혀서 구속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범죄자 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깨닫고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지금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늘도둑, 소도둑 만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경범죄라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분명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젤딘 후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부의 주 의원들에게 이 뉴욕주의 보석개혁법을 폐지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젤딘은 금요일 폭스뉴스에 이 호컬 현재 주지사가 친범죄 동맹에 영합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녀는 이 문제들에 잇따라 잘못된 편에 서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정면으로 본인이 맞설 수도 없다. 이게 이제 젤딘 후보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퍼 카운티 경찰국은 총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간단한 성명을 내놓았지만 누가 그 총을 쏘았는지, 이 젤딘 의원 집 앞에서 누가 그 총격 사건을 벌인 건지, 왜 총이 발사가 됐는지 일체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경찰서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보석개혁법이라는 것 때문에 경찰들도 의욕이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친 사람 많지 않으면 그냥 오케이 넘어가자. 괜히 그거 파헤쳐봤자 기소되지도 않을, 범인 잡아가지고 집어넣어봤자 기소도 안 될 거면 오히려 범인한테 경찰들이 보복당할까 봐 더 위험해지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들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 좌파 정치인들이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게 저희는 너무 안타깝다. 지금 이제 이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급진 좌파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하나만 생각하고 이 빠뜨리는 부분들이 뒤에 수르륵 나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상적인 좋은 세상 그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으로 가는 건 좋은데 챙겨야 될 걸 안 챙기고 그냥 무조건 저쪽으로 막 가려다 보니까 안 챙긴 부분에서 자꾸 구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근데 우리는 빤히 여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게 저희로서는 좀 안타깝다. 지금 뉴욕주의 범죄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젤딘 후보 같은 사람들이 뉴욕을 이끈다 그러면 분명히 예전에 누굽니까? 그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뉴욕 시장을 했을 때 범죄와의 싸움 해가지고 완전히 이 할렘갈 갖다가 지금 밤에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확 바꿔놓았던 것처럼 지금 젤딘 후보 같은 사람들이 좀 이끌어 주어야 뉴욕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